어르신들, 이런 계산 한번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매일 먹는 그 수많은 영양제들, 오메가3, 비타민, 칼슘, 루테인, 프로바이오틱스. 한 달이면 적어도 10만 원은 훌쩍 넘죠? 1년이면 120만 원, 부부가 함께 먹으면 240만 원입니다. 10년이면요. 무려 2,400만 원입니다. 세상에 2,400만 원이면 그 돈으로 손주들 대학 등록금을 보태주거나 우리 노부부가 여행을 다니는 등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아마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만한 진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어르신들이 쓰고 계신 그 돈이 대부분 물거품이 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친구이자 우리 서민들의 부엌에서 25년간 밥상 양생을 연구해온 생활양생 전문가입니다. 저는 지난 25년간 첨단 실험실이 아닌 매일 부엌에서 나는 연기를 맡으며 하루 3끼 식사를 통해 저와 여러분 같은 수천 명의 평범한 사람들이 돈 안 들이고 건강을 되찾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저는 깨지지 않는 진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진짜 십전대보탕은 비싼 약병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집의 평범한 냉장고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부디 제게 딱 15분만 시간을 내어주십시오. 제가 장담컨대 이 15분은 앞으로의 10년, 20년 동안 어르신들의 헛돈을 크게 아껴드릴 겁니다.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더 이상 현란한 광고에 속지 않고 돈 한 푼 안 들이고 자신과 가족에게 건강 처방을 내릴 수 있는 진짜 실력을 갖추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썼던 헛돈은 한 푼, 두 푼 아끼고 잃어버렸던 건강은 조금씩 되찾아 봅시다. 우리가 왜 자신도 모르게 이 영양제 함정에 빠지게 된 걸까요? 솔직히 말해 두려움 때문입니다. 늙는 것이 두렵고 병드는 것이 두렵고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두려운 것이죠.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그런 알약에 의지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매일의 밥상에서 세상 최고의 영양제를 먹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낭비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우리가 평소에 가장 저지르기 쉬운 3가지 큰 오해를 파헤치고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밥만 제대로 챙겨 드시면 그 어떤 보약보다 효과가 좋을 겁니다. 첫 번째 오해, 가장 많은 사람들의 돈을 낭비하게 만든 오해는 바로 장 건강은 비싼 유산균 제품으로만 지킬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TV 광고를 보거나 홈쇼핑 채널을 틀면 온통 유산균 제품 천지 아닙니까? 100억 마리 활성균 보장, 장까지 살아서 간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 마음이 혹해서 안 사면 당장 내일이라도 장이 파업할 것 같죠. 그래서 한 달에 3만 원, 5만 원, 비싼 건 7, 8만 원 하는 유산균을 눈 딱 감고 주문합니다. 1년이면 60, 70만 원이고 10년이면 6, 700만 원입니다. 이 돈이면 집에 새소파나 TV를 드릴 수 있는 큰 돈입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이렇게 멀리서 온 유산균들이 정말 우리 뱃속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가장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드리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씨앗을 사와서 이미 굳고 갈라지고 잡초만 무성한 황무지에 뿌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씨앗이 싹을 틔울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운 좋게 싹이 한두 개 돋아나도 비실비실하다가 금방 말라 죽고 말 겁니다. 우리가 비싼 돈 주고 사는 유산균이 바로 그 귀한 씨앗이고 우리의 장은 그 밭입니다. 만약 어르신들의 장 환경 자체가 유해균으로 가득하고 영양이 부족한 황무지라면 1천억, 1조 마리의 활성균을 먹는다 한들 그들은 그저 지나가는 손님일 뿐입니다. 몸속에 들어와 보니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고 주위에는 나쁜 이웃들만 가득하니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결국 자리도 잡지 못하고 집단으로 죽어서 대변을 통해 그대로 배출될 뿐입니다. 어르신들이 쓴 돈은 사실상 그 유산균들이 몸속에서 주료 당일치기. 여행을 하도록 해준 셈입니다. 이건 절대 제가 괜한 걱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과학 연구들이 장내 환경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프로바이오틱스만 보충하는 것은 효과가 미미하거나 심지어 효과가 없다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내버려 둬야 할까요? 물론 아닙니다. 진짜 장의 구원투수는 사실 어르신들 집 냉장고 안에 있습니다. 바로 한국인 밥상에 몇 끼니 빠지지 않는 김치입니다. 세계김치연구소의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잘 익은 김치 1g에는 평균 1억 마리 이상의 유산균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보통 김치 한 젓가락 약 10g을 집으면 10억 마리의 천연 활성균을 섭취하는 셈입니다. 하루 3끼 김치를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수십억, 수백억 마리의 유산균을 보충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효과가 그 작은 캡슐 하나보다 못할 리가 있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김치의 부가가치입니다. 김치는 단순히 씨앗이 아닙니다. 비옥한 토양과 충분한 양분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치 속의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과 김치 자체의 풍부한 식이섬유, 즉 배추, 무 등의 섬유질, 프리바이오틱스, 이 완벽한 신바이오틱스, 신바이아틱스를 형성합니다. 이 식이섬유는 유산균이 가장 좋아하는 밥으로 유산균이 우리 장 속에서 빠르게 정착하고 번성하며 유해균을 물리치고 장이라는 바대질을 완전히 개선하도록 돕습니다. 이것은 근본과 현상을 함께 치료하는 지혜이며 단일 성분의 유산균 캡슐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조선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김치에서 분리한 식물성 유산균은 대장균, 살모넬라균 등 흔한 병원균에 대해 매우 강력한 억제 효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김치를 먹는 것은 단순히 지원군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적군을 소탕하는 것까지 동시에 하는 근본적으로 건강한 장 왕국을 만드는 이중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당장 비싼 유산균 제품을 끊으십시오. 매일 잘 익은 국산 김치를 꾸준히 몇 젓가락씩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잘 익은 김치여야 합니다. 갓 담근 김치보다는 시간이 지나 유산균 함량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가 가장 좋습니다. 둘째, 나트륨 함량이 걱정되신다면 찬물에 살짝 헹궈 드시거나 김치로 찌개나 볶음밥을 만들어 다른 식재료와 함께 섭취하여 염도를 조절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짠 쌈장 대신 헹군 김치를 잘게 썰어 넣으면 상큼하고 느끼함을 잡아주며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매년 최소 6, 70만 원을 절약하면서 어떤 광고 속 제품보다 더 확실하고 지속적인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2번째 오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뼈 건강은 칼슘 영양제, 혈관 건강은 오메가3 영양제가 책임진다는 맹신입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두려운 것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뼈가 약해져서 넘어지기만 해도 골절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혈관이 막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예방하자는 마음에 또다시 기꺼이 지갑을 엽니다. 칼슘 보충제에 한 달에 3, 4만 원, 오메가3에 또 4, 5만 원 의 2가지만 합쳐도 거의 10만 원에 육박하고 1년이면 100만 원이 훌쩍 넘으며 10년이면 1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 돈이면 자녀들 신혼집 마련에 보탤 수도 있는 큰 돈입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드시는 칼슘 영양제가 정말 고스란히 뼈로 가고 있을까요? 진실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 보충하면 뼈로 가지 못한 칼슘이 마치 물때처럼 혈관벽에 쌓여 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 혈관 석회화를 일으켜 오히려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신장에서 문제를 일으켜 신장결석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오메가3는 어떨까요? 이것 역시 많이 먹을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과도하게 섭취하면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고 특히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분들에게는 더욱 위험합니다. 제가 또 다른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시멘트, 칼슘에 해당와 철근, 우리 몸의 콜라겐 등에 해당이 필요합니다. 최고급 시멘트를 잔뜩 사놓고는 모래나 자갈과 어떤 비율로 섞어야 할지, 어디에 부어야 할지 모른다고 상상해보세요. 마구잡이로 쌓아두면 튼튼한 집은커녕 문 앞 길만 막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무작정 칼슘 영양제를 먹는 것이 바로 이런 행동입니다.
우리는 그저 권재료를 몸속에 던져 넣을 뿐, 이 재료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에 대한 설계도나 지휘관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칼슘을 제자리로 보내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시켜줄 이 설계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은 여전히 우리의 전통 밥상에 있습니다. 바로 한국인이 자랑하는 전통장, 된장과 집집마다 빠지지 않는 들기름입니다. 먼저 된장을 보겠습니다. 된장의 원료인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신비한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의 구조는 우리 몸의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매우 유사하여 갱년기 여성들에게는 그야말로 구세주와 같습니다. 에스트로겐 수치 감소로 인한 골 손실을 효과적으로 늦춰주어 우리 뼈에 튼튼한 댐을 쌓아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게다가 콩이 된장으로 발효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활성 펩타이드와 유익균이 생성되어 칼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의 장내 흡수율을 크게 높여줍니다. 즉, 된장은 칼슘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칼슘 흡수를 돕기까지 하니 단순히 칼슘 영양제를 먹는 것보다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음은 혈관의 청소부, 들기름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메가3를 보충하기 위해 비싼 수입 심해어유를 사드시지만 사실 우리 토종 들기름이야말로 오메가3 지방산의 진정한 광이라는 사실을 모르실 겁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 계열인 알파리놀렌산 함량이 무려 60% 이상으로 오메가3로 유명한 연어나 참치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 알파리놀렌산은 우리 몸에 들어가 EPA와 DHA, 어유의 주요 유효 성분로 전환되어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효과적으로 낮추고 혈전 생성을 막아줍니다. 마치 강력한 솔처럼 우리 혈관벽에 끈적하게 붙은 기름때를 깨끗하게 닦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더 이상 비싼 칼슘 영양제와 오메가3를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공복에 생들기름 한 숟가락, 약 5에서 10ml를 먹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는 장을 윤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심내혈관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둘째, 몇 끼니에 된장을 포함시키세요. 따끈한 된장찌개도 좋고 된장으로 만든 쌈장이나 나물무침도 좋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일 때는 채소와 두부를 듬뿍 넣어 영양 균형을 맞추고 된장을 쌈장으로 활용하면 염분 섭취는 줄이면서 풍미와 영양을 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두 가지 습관만으로도 매년 100만 원 이상을 아끼면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튼튼한 뼈와 깨끗한 혈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극복해야 할 마지막이자 가장 보편적인 오해는 바로 피곤하고 기운 없을 땐 비타민이나 보약을 먹어야 버틴다는 생각입니다. 나이가 들면 체력이 떨어져 쉽게 피로를 느낍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비타민이 부족한가 생각하며 종합 비타민을 먹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이 효도 선물로 사온 비싼 홍삼이나 녹용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구명줄처럼 여기며 먹기도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도 한 달이면 적지 않고 1년이면 수십만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피로를 느끼는 이유가 특정 비타민 부족이 아니라 우리 몸이라는 기계의 기본 연료가 부족해서일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제가 또 다른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고급 스포츠카가 한 대 있다고 칩시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엔진 오일, 비타민에 해당을 넣어주고 가장 정성껏 관리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기름 넣는 것을 잊었습니다. 기름 탱크에 휘발유가 한 방울도 없다면 이 차가 달릴 수 있을까요? 시동조차 걸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타민, 미네랄은 젠진 오일이나 촉매제 같은 역할을 하여 우리 몸이라는 기계가 더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달리고 뛸 수 있는 에너지를 직접 제공하는 휘발유는 우리가 매일 먹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기본 연료입니다. 한국국민건강영양조사 KNHNS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들은 보편적으로 단백질과 에너지 섭취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견료 탱크 바닥 신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비타민만 아무리 먹어봐야 기름 없는 차에 엔진 오일만 계속 갈아주는 것과 같아서 아무 의미 없는 낭비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에너지 충전소는 무엇일까요? 헛돈 쓰지 않고도 활력이 넘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역시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 밥상에서 가장 흔하고 눈에 띄지 않는 나물과 콩나물입니다. 먼저 형형색색의 나물을 봅시다. 시금치, 고사리 무침이든 도라지나 애호박 볶음이든 이 채소들에는 비타민과 미네랄뿐만 아니라 더 귀한 파이토케미컬이라는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물질들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우리 몸 세포 속의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가 활성산소로부터 손상되는 것을 막아 에너지 생산 효율을 보장해 줍니다. 쉽게 말해 어르신들의 전진이 최대 출력으로 작동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게다가 각기 다른 색의 채소는 다른 영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는 철분을 보충하고 도라지는 폐를 촉촉하게 하는 등 여러 종류를 먹으면 몸에 다양한 종류의 고급 윤활유를 공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서민의 보약으로 불리는 콩나물도 빼놓을 수 없죠. 콩나물에는 아스파라긴산이라는 물질이 풍부한데 이는 피로를 유발하는 젖산을 효과적으로 분해하고 배출하는 피로해소 전문가입니다. 동시에 콩이 싹을 틔우는 과정에서 단백질 구조가 변하여 우리 몸에 훨씬 쉽게 흡수되고 이용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원한 콩나물국 한 그릇은 수분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가장 직접적이고 양질의 에너지 보충과 피로 회복을 제공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피곤할 때 무의식적으로 비타민 병에 손을 뻗지 마세요. 부엌으로 가서 형형색색의 나물 한 접시를 무치고 맑고 시원한 콩나물국을 끓여보세요. 나물을 무칠 때는 소금 대신 간장과 들기름을 조금 사용하면 건강하고 맛있습니다. 콩나물국을 끓일 때는 새우젓으로 감칠맛을 내면 칼슘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박한 밥상이야말로 어르신들을 위한 최고의 활력 보충제이며 어떤 비싼 보약보다 더 근본적이고 효과적입니다. 자, 어르신들, 방금 우리는 세 가지 가장 큰 오해를 함께 타파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하시면 어르신들의 지갑과 건강 모두 고마워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25년 지기인 제가 여기서 끝낼 수는 없죠. 이제부터 오늘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께 제가 아껴둔 비장의 비법, 99%의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 조상들은 수천 년간 활용해온 음식의 영양을 몇 배로 늘리는 궁극의 연금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비법은 천금의 가치가 있으니 꼭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앞서 우리는 무엇을 먹는지가 중요하다고 계속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흡수하는가가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먹은 영양의 흡수율을 2배, 5배, 심지어 10배까지 높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 마법의 비밀은 바로 기름과 발효라는 두 단어에 숨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유독 들기름과 된장, 간장을 반복해서 강조한 이유를 눈치채셨나요?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당근, 시금치, 호박 등의 풍부한 베타카로틴이나 비타민 A, D, E, K 등은 모두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즉, 기름에 녹아야만 우리 소장에서 흡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나물을 무치거나 채소를 볶을 때 항상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한 숟가락씩 넣었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맛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가장 현명한 영양학이었습니다. 그리고 발효의 마법은 더욱 신비롭습니다. 된장, 간장, 고추장 같은 발효식품은 발효 과정에서 수많은 효소를 생성합니다. 이 효소들은 마치 수많은 부지런한 작은 가위처럼 자체 성분을 분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먹는 다른 음식물까지 분해하여 큰 분자의 영양소를 우리 위장이 힘들이지 않고 흡수할 수 있도록 작은 분자로 미리 전처리해 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삼겹살을 먹을 때 왜 새우젓에 찍어 먹을까요? 새우젓에 들어있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돼지고기의 단백질을 미리 분해하여 소화를 돕고 먹고 나서 체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궁극의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이 황금 공식을 꼭 기억하세요. 기름으로 먼저 버무리고 플러스 발효 음식으로 간하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애호박 볶음을 만든다고 해봅시다. 바로 냄비에 넣고 볶지 마세요.
먼저 썰어놓은 애호박에 들기름을 조금 두르고 가볍게 버무려서 기름이 애호박을 코팅하게 하세요. 그런 다음 센 불에서 빠르게 볶고 마지막에 전통 방식으로 만든 간장으로 살짝 간을 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변화만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애호박의 지용성 비타민은 들기름과 먼저 만나 흡수율이 크게 높아지고 간장의 발효 효소는 애호박의 다른 영양소들이 더 잘 방출되고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이렇게 만든 애호박 볶음 한 접시의 영양 가치는 그냥 볶았을 때보다 몇 배는 더 높습니다. 또 다른 예로 시금치 나물을 무칠 때를 봅시다. 데친 시금치에 물기를 꼭 짠 후 소금을 바로 넣지 말고 작은 숟가락으로 된장 1스푼과 들기름 1스푼을 넣어 소금과 대부분의 참기름을 대신한 후 조물조물 무쳐보세요. 된장의 짭짤한 감칠맛과 발효의 정수, 그리고 들기름의 독특한 향기와 오메가3가 더해져 가장 평범했던 이 나물 한 접시가 순식간에 영양폭탄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 전해준 돈 한 푼 안 들이고 금식을 황금으로 만드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어르신들, 오늘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잊어버리실까 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몇 가지만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산균은 버리고 매일 잘 익은 김치를 몇 젓가락 드세요. 둘째, 더 이상 칼슘 영양제와 오메가3에 의존하지 마시고 매일 들기름 한 숟가락, 세끼 식사에 된장을 잊지 마세요. 셋째, 피곤할 때 보약 찾지 마시고 형형색색의 나물과 콩나물국을 드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그 황금 공식을 기억하세요. 기름으로 버무리고 플러스 장으로 간하기, 모든 음식의 영양을 최대로 끌어올리세요. 사랑하는 어르신들, 오늘 제가 공유한 것은 단순히 요리하고 돈 아끼는 몇 가지 팁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더 지혜롭고 주체적인 삶의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건강의 주도권을 상인들의 광고 속에서 다시 우리 자신의 밥그릇으로 되찾아오는 일입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우리 노년의 삶을 위해 가장 귀한 건강 자산을 비축하는 일입니다. 오늘 저녁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오랫동안 외면받았던 김치, 된장, 나물들이 조용히 누워있을 겁니다. 그것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가정 주치의입니다. 부디 꼭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만약 이 영상이 어르신들께 조금이라도 감동과 도움을 드렸다면 부디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배우자, 자녀, 그리고 오랜 친구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건강은 가족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가장 소박한 지혜로 가장 건강한 삶을 살아갑시다.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이 건강한 식단의 새로운 장을 열 준비가 되셨다면 아래 댓글창에 진심을 담아 7글자를 적어주세요. 오늘 저녁 당장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다짐 하나하나가 힘이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을 건강으로 이끌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생활양생 전문가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